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급등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기준금리가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세부 지표에 근거해서 진짜 사실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경제지표도 잘 볼 줄 모르고 거시경제도 잘 모르던 이런 시절에는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정보가 바로 경제방송이나 뉴스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뉴스에서 나오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투자를 결정했었죠. 지금처럼 2월에 발표된 1월 한 달간의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0.3%나 상승을 했다더라.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게 일단 많이 오른 건지 적게 오른 건지는 몰라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컨센서스를 내죠. 그런 전망치보다 높게 나왔다 하면 뭔가 나보다 잘하는 놈들이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 높게 나왔구나. 그래서 물가가 반등을 할 수도 있고 기준금리도 더 오를 수 있겠구나. 그냥 뉴스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주식시장에서 한 20년 가까이 구르고 또 오랫동안 경제지표도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이건 전혀 다른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상승론이니 하락론이니 이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사실 그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림이 이번 2월 달에 발표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의 전월 대비 몇 퍼센트 증가했냐? 증가율이에요.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이걸 볼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뉴스에서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다. 물가가 더 오른다. 금리가 더 올라갈 거다. 난리가 난 거예요. 대체 이게 진짜 많이 오른 건지 아닌지 감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전월 대비 증가율이 아닌 생산자 물가의 원래 지표를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 안 보여주죠.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건 말 그대로 생산자들인 기업 입장에서 바라본 물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도시 생활자들의 물가를 기준으로 한 걸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하는 거고 기업들의 입장에서 본 걸 생산자 물가지수다 하면 바로 이해가 될 텐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에서 원재료 값이 올라서 공장에서 출고하는 제품 가격을 올리면 이것을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결국에는 가격이 오른 대로 구매할 수밖에 없죠. 이런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역동적이고 더 빨리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림 보시면 생산자 물가지수는 2020년 이후 2022년까지 아주 빠르게 오릅니다. 그러다가 2022년부터는 완만하게 올라가는 이런 추세가 유지되고 있어요. 이걸 한눈에 보기 쉽게 조정한 게 바로 그림의 생산자 물가지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 차트인데 증가가 빨리 하는지 느리게 하는지 이걸 아주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죠. 미 연준이 늦게라도 정신을 차리고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망정이지 만약에 안 그랬다면 천장을 뚫었을지도 몰라요. 그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2022년 생산자 물가지수의 전년 대비로 증가하는 증가율은 고점을 찍고 추세적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자 물가지수가 빠르게 오른다, 더 빠르게 떨어진다 이것까지는 맞출 수 없지만 이 지표들에 나타나 있는 추세를 확인하면 이 흐름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미래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죠. 그림의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면 2022년 이후 미연준의 빠른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다는 걸 알 수 있고 완만하게 상승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연준 위원들은 물가가 확실히 안정되었다. 이런 확신이 들 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기준금리를 좀 천천히 내릴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위원들이 미쳤어요, 전부. 그래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내리는 일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생산자 물가지수의 추세는 완만하게 우상향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완만하게 계속 유지가 되면 결국에는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 미연준도 판단을 하고 기준금리를 장기적으로 내리겠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주식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올해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내려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런 기대는 사실상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미연준이 정말 기준금리를 빠르게 내리면 생산자 물가지수의 기울기가 확 가팔라질 수 있고 그러면 다시 또 기준금리를 또 빠르게 올려야 되고 엄청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제 뉴스나 증권 방송, 경제 유튜브 등에서
전망치를 웃돌고 물가가 반등하고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다 하는 우려는 이 생산자 물가 지표라는 이 큰 흐름의 지표를 본 사람이라면 이건 뭐 별 의미가 없는 정보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대체 왜 이런 정보들이 매일매일 쏟아지면서 우리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걸까요? 이유는 뉴스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어떤 매체든 모든 것은 매일매일 새로워야 사람들이 본다는 겁니다. 제대로 발표를 해준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번 2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 2022년부터 계속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완만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도 완만하게 증가를 할 겁니다. 계속 이런 추세를 유지하다가 물가가 확실히 잡혔다는 이런 확신이 들면 그때 미연준이 알아서 기준금리 인하를 하겠죠. 이런 얘기를 2022년부터 현재까지 매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매달 이렇게 뉴스가 똑같다 그러면 대체 누가 보겠어요? 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아무도 안 보겠죠. 보는 사람이 줄어들면 광고도 안 들어오고 결국에는 유튜브든 경제방송이든 망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림처럼 변동성이 아주 큰 월별 변화율 지표를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단기적인 정보는 며칠 단위로 투자하는 단기 투자자에게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 이걸 알아두면 되겠죠. 또 한 가지, 생산자 물가지수 중에서 식품, 에너지, 무역 서비스를 제외한 핵심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로 0.6%나 상승했다. 이런 실생활에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우려되고 기준금리를 미연준에서 더 인상할 거다.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또 봐야 될까요? 자, 그림에 생산자 물가지수에서 식품, 에너지, 무역 서비스를 제외한 핵심 생산자 물가지수의 전월 대비 상승률을 보면 정말 쭉 올라가면서 공포가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큰 그림을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핵심 생산자 물가지수는 2022년부터 점점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로 봐도 2022년 고점 찍고 점점 증가율이 낮아지는 이런 추세에 있어요. 미연준은 이런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분간 금리를 빨리 내리는 일은 없겠지만 이 흐름이 계속 유지되면 장기간 천천히 기준금리를 낮출 거고 어쨌든 물가는 완만하게 아주 천천히 잡혀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서 괜히 크게 걱정하셨던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셨나요? 정말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봐야 될 것들이 생각보다 많죠. 특히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분들이시라도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수출과 너무나 밀접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수출과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미국의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두 나라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수입이 줄어들고 우리나라의 수출이 감소하게 되죠. 글로벌 투자자들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의 경제가 확 나빠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돈을 먼저 빼죠. 반대로 경제 상황이 확 좋아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돈을 넣어서 주식시장이 올라가요. 이렇게 우리나라 개별 기업들이 얼마나 건실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여부를 떠나서 중요 수출국들의 경제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나라의 주식에만 투자를 하는 투자자라도 미국, 중국 등 이렇게 주요 수출국의 금리, 물가, 소비, 생산, 투자 등의 지표를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며칠 단위로 단타를 치거나 몇 달 단위로 스윙 투자를 하는 이런 단기 트레이더 분들은 이런 거에 큰 영향이 없겠지만 투자를 해두고 길게는 몇 년 이상도 기다려서 높은 수익을 보고 나오려는 중장기 투자 스타일을 가지신 분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이런 내용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뉴스에 나오는 내용과 다른 이 전체 지표들을 확인해 봤다면 물가의 방향과 미연준의 기준금리의 장기 방향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을 텐데 문제는 이렇게 앞으로 기준금리가 천천히 인하되는 과정에서 과거 역사적으로 실물 경제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지금 고금리 환경이라서 돈이 잘 안 돌고 실물 경제의 체력이 낮아진 상태가 맞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는 높아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산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나타나는 디폴트나 버블 붕괴 같은
이런 문제가 자주 터졌고 경제가 기초 체력이 약해서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침체에 빠졌던 확률이 높죠. 정확하게 미래를 맞춰줄 전문가들을 찾아다니시는 분이라면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시면 되지만, 그러나 누구도 미래를 맞추는 게 불가능하다, 이걸 아시는, 깨달으신 투자자분들이라면 확률에 근거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될 때는 언제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중한 돈을 투자해야 될 때는 언제인가, 이런 것들을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이런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해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경기 침체가 터졌던 확률이 높고, 이런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해서 포트폴리오에서 주식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스스로 판단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말로만 감사합니다 때우지 않고 한 달 동안 소통을 제대로 합니다. 교육 같은 이런 소통을 진행하는데,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 업황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공개된 방송에서는 좀 민감하게 하기 힘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누르시면 영상 하단에 설명란 있습니다. 여기서 꼭 읽어보시고 내가 해당된다 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